송창식의 동창으로는 금난세가 있는데요. 금난세는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음악에 정말 천재였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해서 매일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송창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꿈꾸는 클래식 전공자였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네요. 송창식은 고교 중퇴 후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홍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당시 유명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송창식은 지난해 12월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자신을 세시봉으로 이끌어준 MC 이상벽을 만나 세시봉 이전에는 최말단 노숙자였다 라며 2년 동안 서울역에서 잤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창식은 그 후에 건축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서 춥지 않게 잘 수 있었는데 쫓겨나서 세시봉으로 갔다. 그때까지는 전부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가 세시봉에서 밥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온그라운드였다 며 이상벽이 자신을 세시봉으로 데려간 것이 터닝 포인트였다고 했습니다. 송창식은 자신을 세시봉으로 이끌게 해준 절친 이상벽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상벽은 유독 기타를 잘 쳤던 송창식을 세시봉으로 인도한 인물로 유명하죠. 송창식은 이상벽이 세시봉으로 자신을 데려간 게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생활적으로도 터닝포인트인데 노래로서도 터닝포인트다. 그 전에는 팝 음악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싫어했다. 거기서 조영남을 만난 것도 터닝포인트다 라고 말하면서 세시봉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를 고백한 송창식이네요. 송창식은 1947년생으로 2019년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73살이 되었습니다. 1967년 윤영주와 함께 트윈폴리오를 결성해 이듬해 1968년 트윈폴리오 1집 앨범으로 데뷔했고 송창식은 또 이듬해 1969년 영화 푸른 사과의 조연을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윤영주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1970년에는 솔로 가수로 전향했으며 1970년대 초중반에 세시봉 카페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송창식은 1974년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다음 해에도 왜 불러라는 곡으로 대박을 터뜨렸고 한 번쯤으로 1975년 최고인기가 수상을 수상. 담배가게 아가씨 등 연이어 발표한 곡들이 히트하며 최고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올라 가요 부문에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한동안 가요계를 장악했습니다. 송창식은 부인, 아내 한성숙 씨와 1977년 결혼했는데요. 송창식 부인, 아내 한성숙 씨는 서울외고 동창이라고 하네요. 송창식은 집사람이 쌍둥이예요. 동생, 쌍둥이가 둘 다 예고를 나왔죠. 언니는 무용과, 집사람은 미술과, 나는 성악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탁구 치면서 친해졌지 라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송창식이 부인, 아내 한성숙 씨와 만나게 된 계기는 송창식이 197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송창식은 쌍둥이 동생의 안부를 물었고 언니는 동생이 미국에서 스튜디오스를 그만두고 이태원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송창식은 그렇게 부인,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열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송창식은 부인, 아내 한성숙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요. 이 중 두 아이는 입양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송창식은 지난해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자녀 셋 중에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된 사연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송창식은 아내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가 미국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입양법이 바뀌어서 처형에게 못 보내게 됐다. 지정 입양을 못하게 된 거다. 그래서 미국에 입양을 못 보내게 돼서 아이를 못 보내면 우리가 입양하자고 해서 우리 딸을 입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창식은 이후에 처형이 미국에서 아이를 인공수정해서 낳았다.
근데 미국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못 기르면 나라의 아이를 뺏긴다. 처형이 화가니까 못 기르는 상황이 됐고, 우리가 미국에 갔다가 처형의 자녀를 우리가 데려가자고 해서 데려왔다. 며 아내의 쌍둥이 언니 때문에 우리 부부는 아이가 2명이 생긴 거다. 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송창식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거부감 없이 동생들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특별한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송창식은 이날 아내와의 별거를 고백하며 우리 집은 일반 가정이 아니다. 내 가정생활이 독특하다. 일반 사람들처럼 가족과 섞여서 아웅다웅하는 가정은 안 가져봤다. 고 털어놨습니다. 송창식은 아내와 같이 안 산다. 아내는 사업한다고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됐다. 따로 산지 20년쯤 됐다. 1년에 1대 입원 본다. 고 밝혔습니다. 생활 패턴이 남다르다는 그는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아니면 살림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별거한 거다. 라며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 생겨서 별거하는 건 아니다. 난 졸혼도 아니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 상태다. 단지 아내와 같이 안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집 이야기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면 나갈수록 밖에서 사는 아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다. 라며 걱정했습니다. 송창식은 1970년대 대마초 파동에 대해서 대마초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송창식은 경찰이 대마초 사건을 맨 처음 조사할 때 진짜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 조사가 끝나고 명단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그룹 멤버 중 나한테 제일 처음 왔다. 라며 이어 송창식은 형사가 너 이 사람들 다 대마초를 피웠는데 넌 왜 안 했냐라고 물으니 나는 안 합니다. 그게 노래하는데 너무 나빠요 라고 말했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사 후 풀려난 송창식은 나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풀려나왔는데 기자가 사람들에게 송창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해서 내가 평판이 이상해졌다. 라며 여전히 내가 밀고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창식은 전성기 시절 엄청난 퀄리티의 시대를 앞서간 곡들을 뽑아냈는데 매우 많은 그의 노래들 대부분이 송창식 본인의 작사 작곡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한창 잘나가던 때는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금전관리가 철저했고 사업수완이 있었던 윤영주는 많은 재산을 축적해 재산가가 된 반면에 사람이 너무 좋아서 보증도 서주고 돈도 꿔 달라는 대로 꿔 주던 송창식은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물론 송창식이 돈을 잘 벌던 시절에 알랑대며 돈을 꿔 간 사람들 중 제대로 갚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가 빈털터리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작권료로만 매해 7,5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쓸 만큼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라 그 시절 돈을 꿔가고 보증을 서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